오늘 아침 전북권 주요 뉴스입니다. 전라북도가 호남 내 차별을 이유로 전북목 찾기를 주장하고 나섰지만 전북 일당인 국민의당이 이를 소지역주의로 몰아붙여 논란입니다. 전주 한옥마을 관광객이 연간 1,0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천만 시대가 반갑지만 이를 유지하고 발전시켜야 될 과제도 만만치 않습니다. 재발된 구제역의 항체조사 상시화 주장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물백신 논란도 없애고 농가도 미리 대책을 세울 수 있다는 논리입니다. 전라북도 지역은 오늘 맑은 가운데 오후까지 옅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그동안 호남 내에서도 차별을 받아온 전라북도가 고육지책으로 꺼낸 화두가 전북목 찾기입니다. 네, 문재인 전 민주당 대표는 전북 별도 권역을 인정하겠다며 적극 화답했는데요. 이 국민의당이 이를 소지역주의로 몰아붙여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유룡 기자의 보도입니다. 송하진 지사는 연초부터 전북목 찾기를 강조했습니다. 호남 내에서조차 차별을 받아온 전북의 낙후 탈피를 위해서 꼭 필요하고 이는 새로운 균형 발전 개념이라고 주장합니다. 호남 중에 장차관이라도 하나면 호남은 다 대접했다라고 생각하는 이 방식 자체가 저는 문제라고 보고 있고, 반면 전주에서 최고위원회를 개최하며 민심 잡기 행보에 나선 국민의당 박지원 대표는 전북목 찾기를 소지역주의라며 정면으로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어떻게 대통령 후보로서 소지역주의를 추구하려고 하는지 대통합의 정신에도 어긋난다고 생각합니다. 전북기자협회 초청 토론회에 나온 문재인 민주당 전 대표는 호남이 아닌 전북 별도 권역을 인정해야 한다며 전북목 찾기에 대한 공감대를 보였습니다. 그러나 전북을 앞으로 별도의 권역으로 우리 경제 면에서나 또는 인사탕평의 면에서나 그렇게 해나가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하지만 우리 지역 출신인 국민의당 유성엽 의원은 문 전 대표의 발언을 호남의 분열을 야기하는 것이라며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전남과 전북을 나누어서 서로 별개로 접근해 나가는 것은 전남도 죽이고 전북도 죽이는. 전북목 찾기는 오랜 차별로 인한 낙후를 탈피해보자는 고육지책이어서 도민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도내 의석에 칠화를 석권한 국민의당이 텃밭인 전북의 아픔을 외면하는 행보에 우려의 시선이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유룡입니다. 중북 보은에서만 4번째 구제역이 발생함에 따라 도내 북부 지역의 차단 방역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는 충북 보은은 전북과 접한 영동, 금산과 생활권을 공유하고 있어 경계 지역인 무주, 진안, 완주 등지에 철저한 방역을 당부했습니다. 한편 도내 모든 소와 돼지 29만 마리에 대한 백신 접종이 지난 일요일에 마무리되었으며 정읍에서 구제역이 발생한 지난 6일 이후 의심 신고는 없습니다. 구제역이 또 발생하자 항체 조사를 상시화하자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야 물백신 논란도 없애고 농가는 추가 접종 등 대책을 미리 세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박찬익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6일 구제역이 발생한 정읍의 한우 농가는 항체 형성률이 5%에 불과했습니다. 반경 500m 내 농가들도 평균 31%에 그쳤습니다. 이 때문에 백신 접종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의심을 받았고 반면에 한우 농가들은 물백신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문제는 농가들이 백신 접종을 하고도 항체 형성률이 얼마인지 모른다는 점. 전라북도가 지난해 실시한 표본 검사는 4,500마리가 전부였습니다. 도축장 검사에서 항체 형성률이 낮을 경우 농장 검사가 들어가요. 확인 검사가. 그래서 농장에 가서 16두씩 농장별로 체열을 해가지고. 축산 농가들은 구제역이 재발한 뒤 현재 임시적으로 확대하고 있는 도축장의 항체 검사를 상시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동안은 표본 검사만 해왔는데 구제역이 발생한 뒤로는 소는 모든 개체를, 돼지는 농가별로 10마리를 검사한 뒤 도축하고 있습니다. 도축장에 출하되는 소들을 계속해서 체크를 해서 그 상황을 농가들한테 돌려주면 다시 보완하는 그런 백신을 또 추가할 수 있고. 문제는 부족한 인력과 마리당 6,000원이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의심 신고가 일주일째 없는 가운데 최근 도축장의 항체 형성 조사 결과도 양호한 것으로 나와 구제역 사태는 이번 주가 고비가 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박찬익입니다.
전주 한옥마을이 관광객 지난해 연간 1,000만 명을 넘어선 것으로 공식 집계됐습니다. 관광객 1,000만 시대는 반가운 일이지만 과제도 던져주고 있습니다. 먼저 김하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평일 오후지만 전주 한옥마을은 관광객들로 발디딜 틈이 없습니다. 행정자치부와 전주시의 빅데이터 분석 결과 한옥마을 관광객 수가 지난해 처음으로 1,0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한옥마을에서 휴대전화나 SNS 사용 인구 중 전주시 거주자를 제외한 외지 방문객 수가 1,066만 명으로 2015년보다 10%가량 증가한 겁니다. 기지국 데이터를 통해서 방문객의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게 되었고요. 거주민들의 데이터는 제외해서 20대가 전체의 5분의 1을 넘겨 가장 많았고 근소한 차로 30, 40대가 뒤를 이었으며 50, 60대도 150만 명이 방문해 연령대별로 비교적 고른 분포를 보였습니다. 도심 속 700여 채 한옥에 실제 주민들이 살며 전통을 이어가는 한옥마을. 술박물관 등 볼거리와 다양한 전통체험 등이 방문객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차 많이 없어서 애들 풀어놓고 먹을 것도 좋은 거 많고 맛집도 구경하면서 다니기 편한 것 같아요. 젊은 관광객들에겐 다양한 먹거리와 한옥마을만의 독특한 체험도 큰 재미입니다. 한복 체험 인증샷이 SNS 등을 통해 퍼지면서 철도를 타고 여행하는 대학생 네일러들의 필수 코스가 됐습니다. 한복 같은 한복도 대여할 수 있고 친구들끼리 사진도 찍을 수 있고 추억 남기기도 괜찮은 것 같아요. 결국 전통과 기품이라는 가치에 재미를 추구하는 관광객의 두 가지 욕구를 만족시켰다는 분석입니다. 예스러움들을 가지고 있죠. 그다음에 또 근대 유산이라고 할 수 있는 전동 성당이라는 곳이 있죠. 옛스러운 것들과 현대적인 것들의 조화, 그것들이 잘 이루어져 있고 1,000만 관광으로 한옥마을 매출은 하루 평균 약 3억 원, 연간 1,20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MBC 뉴스 김하연입니다. 네, 하지만 1,000만 관광객을 어떻게 지속적으로 유지할 것인가는 큰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전주시는 제2 한옥마을 조성, 역사문화도시 재생 등 외연의 확장에 관광객을 유인한다는 방침입니다. 이경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관광객이 가장 많이 몰리는 태조로입니다. 인도를 점령한 각종 먹거리 노점상들은 손을 쓸 수 없을 정도고 최근에는 증강현실을 이용한 불법 게임 시설까지 난립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행자 사이를 위험스럽게 질주하는 전동 킥보드로 인한 사고 위험 역시 대책이 없습니다. 고즈넉한 한옥의 정취를 기대한 관광객들은 실망이 적지 않습니다. 근데 조금 실망하긴 했어요. 여러 가지 볼거리보다 먹거리가 더 많은 것 같아서. 애들한테 여러 가지 문화재를 보여주려고 왔는데 전부 먹거리 그런 것밖에 없는 것 같아서. 관광객 수는 정점에 이르렀지만 둘러볼 공간은 한정돼 있고 지나친 상업화로 포스트 한옥마을에 대한 주문이 끊이지 않습니다. 문제가 있는 건지 아니면 과도기적 현상인 건지 이 성공을 어떻게 확산시켜야 되는 문제인지 이런 것들에 대한 좀 문제인식이 전주시는 역사와 문화자원을 활용해 파리나 로마 같은 도시로 만들어 관광객을 지속적으로 유인한다는 방침입니다. 먼저 전주시는 한옥마을 맞은편인 이곳 서학동 예술마을을 제2의 한옥마을로 조성한다는 방침입니다. 전라가명 복원과 동학농민혁명 역사문화벨트 조성, 선미촌 문화재생 등 구도심 100만 평을 100가지 색깔로 꾸미는 아시아 문화 심장터 프로젝트가 진행됩니다. 덕진공원, 아중호수, 종교 역사문화도시로 확산될 수 있도록 문화자원은 스토리텔링을 잘 엮어나가고자 합니다. 하지만 외형을 갖추는 것보다 내실 있는 컨텐츠를 채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지적입니다. MBC 뉴스 이경입니다. 홍윤식 행정자치부 장관이 무주 태권도원을 방문했습니다. 홍 장관은 오는 6월 세계 태권도 선수권 대회 개막에 대비해 대회 조직위의 추진 상황과 경기장, 숙박시설 등 준비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무주 태권도원에서 열리는 2017 세계 태권도 선수권 대회는 전 세계 170여 국에서 1,900여 명의 선수들이 참가합니다. 올해 동계체전에서 전북은 19년 연속 4위를 수성하며 목표를 달성했습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 이룬 값진 성과지만 저병과 시설 부족이라는 해묵은 과제를 안고 있는 전북 동계 스포츠의 미래가 밝지는 않습니다. 보도에 강동엽 기자입니다. 올해 동계체전에서 전북은 59개의 메달을 따내며 종합 4위를 기록했습니다. 19년 연속 상위권에 이름을 올렸지만 앞으로도 이 같은 성과를 장담할 수만은 없습니다. 전북은 547점을 따냈는데 3위인 강원과는 400점 가까이 벌어지지만 5위인 부산과는 70여 점밖에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스피드 스케이팅에서 전북은 단 한 명의 선수도 출전하지 못할 정도로 저변이 열악합니다. 초등은 105명이 출전했지만 중고등부는 30여 명에 그칠 정도로 선수층이 엷은 점도 전북 동계 스포츠의 한계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중학교나 고등학교 팀들이 없다 보니까 우리 연계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앞으로 전라북도 교육청하고 충분히 팀 창단에 고민을 좀 협의를 해서 여기에 부족한 시설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전주 빙상경기장에서 훈련하는 쇼트랙과 아이스하키, 피겨와 컬링이 시민 강습 등을 피해 지하 아이스링크에 몰리다 보니 훈련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빙질에 민감한 컬링은 지난달부터 짐을 싸 태릉에서 훈련했습니다. 전주에서는 이제 아이스가 그렇게 고르지 않기 때문에 실력을 유지할 수 있는 기본기밖에 못하기 때문에 거기에 좀 한계가 있죠. 전북이 국내 스포츠 강자의 면모를 유지하고 1년 뒤 평창올림픽을 포함해 세계 무대에서도 두각을 나타내기 위해 과제가 적지 않습니다. MBC 뉴스 강동엽입니다. 7천여 명의 공무원이 전북에서 교육을 받습니다. 행정자치부 지방행정연수원은 어제 연수원 대강당에서 합동 입교식을 열고 올해 3급부터 6급까지 지방 공무원 7,600여 명에 대한 장단기 연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북 이전 4년차를 맞은 연수원은 교육생 대상 전북 투어와 70억 원 상당의 물품 계약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적극적입니다. 올해 학생들의 무상급식비가 인상됩니다. 전북교육청은 유치원과 초중고교생 22만여 명의 무상급식비를 끼니당 200원씩 올려 초등과 중고교 급식비가 각각 2,400원과 3,100원으로 책정됐다고 밝혔습니다. 1,073억 원의 무상급식 예산은 유치원과 특수학교를 제외하고는 도교육청이 절반을 내고 나머지는 도와 각 지자체에서 부담합니다. 노인 자살 예방을 위한 남원시의 국악치료법이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진안군의 농기계 임대 사업이 경영비 절감과 환경보호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지역 소식 김한관 기자입니다. 남원시 보건소가 매주 금요일 인월면에서 어르신 국악 힐링 교실을 엽니다. 장구 배우기와 미술요법 등이 함께하는 국악교실은 지역 경로당을 순회하며 진행되는데 처음 도입된 지난 2013년 한 해 19명이던 자살 노인이 2015년에는 7명으로 줄는 등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노인 자살률을 낮추기 위해서 국악 힐링 교실을 운영하고 이에 따라 어르신들의 높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완주군은 일선학교 봄방학을 맞아 둔산 영어도서관에서 유아와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이번 달 말까지 실험 과학 교실과 인형극 등 특강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폐오일 교환과 수리비 지원을 통한 진안군 농기계 임대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진안군은 올해부터 농기계를 임대하면서 폐오일 교환과 수리비 50%를 지원하기로 해 농가의 경영비 절감은 물론 농촌 환경보호 효과까지 거둘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농가의 경영 부담을 덜어주고 소득 증대는 물론 청정 진안으로 자리매김하는 등 다양한 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부안군이 세외 수입 확충 방안에 착수해 성과가 주목됩니다. 부안군은 실과별 회의에서 상하수도 수수료 현실화와 농공단지 분양 활성화, 청자 박물관 등 시설 사용료 확충과 같은 자주재원 증대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수수료, 사용료 현실화와 공공시설의 이용료 증대, 그리고 신규 체험 프로그램 개발 등으로 향후 세수입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임실군이 취약지역 경로당을 중심으로
전문 의료 시스템을 가동합니다. 한의사와 간호사 등으로 구성된 의료팀은 고령층이 많은 경로당을 찾아 기초 건강검진과 질병 예방 교육 등을 실시하는데 맞춤형 건강복지 사업으로 오는 6월까지 계속됩니다. MBC 뉴스 김한과입니다. 주택에서 남녀가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어제 낮 1시쯤 전주 중로송동의 한 주택에서 내연 관계로 추정되는 58살 남우 씨와 48살 이모 여인이 숨져 있는 것을 지인이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은 방 안에 놓인 유서와 현장 상황을 근거로 두 사람이 돈 문제로 다투다 나 씨가 내연녀를 살해한 뒤 번개탄을 피워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천연기념물이자 멸종위기종인 수달을 총으로 쏴잡은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장수경찰서는 야생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48살 오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오 씨는 지난 8일 남원 인월면의 한 하천에서 천연기념물인 수달 한 마리를 공기총으로 쏴 잡은 뒤 자신의 창고에서 불에 구워 잡아먹는 등 야생동물 50여 마리를 불법 포획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2년 연속 AI가 발생한 김제용지 양계단지의 시설 개선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는 김제용지 축산 밀집단지의 시설이 매우 열악해 가축 전염병에 취약하다며 시설 현대화를 위한 정부 지원을 어제 정읍을 방문한 유일호 경제부총리에게 건의했습니다. 김제용지에는 64개 산란개 축사가 모여 있으며 지난 2008년 이후 AI가 3차례 발생해 살처분 보상 등으로 모두 1,680억 원이 소요됐습니다. 친환경 안전축산물에 대해 직불금이 지원됩니다. 농산물 품질관리원 전북지원은 다음 달 20일까지 친환경 축산물 인증과 해썹 농장 인증을 모두 받은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을 대상으로 2017년도 친환경 안전축산물 직불제 사업 신청을 접수합니다. 친환경 안전축산물 직불제는 친환경 축산을 실천하는 농업인에게 소득 감소분과 생산비 차이를 최대 3천만 원까지 보전해주는 사업입니다. 우리 지역 행사와 문화 소식입니다. 전주시립국악단이 모레 한국소리문화의 전당에서 정기 연주회 국악을 탐하다를 선보입니다. 입장료 대신 쌀과 라면을 받는 새벽 이슬 사랑 나눔 콘서트가 모레 익산 속리예술회관에서 열립니다. 군산대학교가 운영한 군산시 도시재생대학 성과를 모레부터 이당 미술관에서 도시재생전으로 선보입니다. 박종수 개인 전시회가 오늘부터 교동아트미술관에 마련됩니다. 호남 지역 작가들의 작품을 한자리에서 볼 수 있는 전시회가 전북 도립미술관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존치를 위한 전북도민 결의대회가 오늘 군산 롯데마트 앞에서 개최됩니다. 카드 한 장으로 전북을 관광할 수 있는 전북 투어 패스 발매 선포식이 내일 군산 근대역사박물관에서 있습니다. 전주시는 오늘부터 한국전통문화전당에서 전주 음식 명인 명가와 함께하는 전통음식 체험 교육을 진행합니다. 익산시 육아종합지원센터는 내일 예비 초등학교 학부모를 위한 교육을 진행합니다. 전북대학교 평생교육원은 오는 17일까지 1학기 수강생을 접수받습니다. 날씨입니다. 전라북도 지역은 오늘 맑은 가운데 오후까지 옅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남원 8도, 전주 7도, 군산 6도 등 평년 수준인 5에서 8도의 분포를 기록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남부 전 해상에서 0.5에서 1.5m로 일겠으며 기상청은 일교차가 큰 만큼 건강관리에 유의를 당부했습니다.